안녕하세요, 준장입니다. 자, 오늘은 배경음악부터가 좀 다르죠? 약간 추리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음악을 켜고 한번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이번 준장의 세계사 시간 10화는요, 간첩 조작 사건의 원조이자 많은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준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1894년 9월 프랑스 육군 참모본부의 정보국 요원이 독일 대사관 우편함에서 편지 한 장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대사관 슈바르츠 코펜 앞으로 가는 봉투 안에는 기밀 문서의 내용을 적은 명세서가 들어 있었죠.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 프랑스 군사 정보를 독일에 팔아먹는지라 아주 골칫덩어리였죠. 참모본부는 이 안에서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는 인물이라고 확신하고 조사를 합니다. 얼마 안가 범인이 잡히게 됩니다. 바로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드레피스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 전에 잠깐 프랑스 당시 상황을 알고 넘어가 봅시다. 프랑스는 제3공화정 하에서 19세기 말 유럽 전쟁 패배 이후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심했고요. 반유대주의와 민족주의 정서가 만연한 분위기였죠. 이때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는 드레피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레피스는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가 정말 어이없게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드레피스의 모집. 당시 드레피스는 실습 장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닌 참모본부 내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장교가 볼 수 없는 핵심 문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출된 군사기밀 문서에 포병 무기 설계, 보병 전술, 해외작전 등 다양한 부서의 정보가 뒤섞여 있었죠. 군부는 이런 이유를 자유롭게 부서를 드나드는 드레피스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 반유대주의 정서인 프랑스 사회에서 하필 드레피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프랑스는 유대인은 돈만 많지 프랑스를 배신할 거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반유대주의 신문들은 유대인이 군대마저 장악하려 한다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또한 스파이가 있다면 유대인일 거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게 되고 그 중에서 드레피스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결국 드레피스는 재판에 서게 되었고 그해 1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악마섬으로 유배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죠. 사건이 잊혀지기 전 1896년 한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조르주 피카르. 당시 다른 스파이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드레피스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레피스가 반역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으며 명세서 글씨는 오히려 에스테라지 소령의 글씨와 똑같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진실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모본부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군사법원이 다시 열렸으나 에스테라지는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피카르마저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2년인 지난 1898년 에밀 졸라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나는 고발한다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에스테라지가 범인인 이유, 그리고 참모본부 장교들의 잘못, 드레피스 유죄 첫 번째 재판, 에스테라지 무죄 두 번째 재판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마크 트웨이는 에밀 졸라에게 깊은 존경, 찬사를 보내고 싶다는 내용을 뉴욕 헤럴드에 쓰기도 하였죠. 하지만 범어는 군사법원을 중산 모략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또다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아무도 내다보지 못한 사건이 되어버리죠. 그것은 1898년 8월에 피카르 중령을 감옥에 보내려 하던 에스테라지와 짜고 친 허버트 중령이 진상이 탈로 날까 두려워 자살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에스테라지는 도망가고요. 자신은 프랑스의 이중첩자 노릇을 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독일의 기밀을 알아내기 위하여 독일 무관에게 접근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신문들은 참모본부 관장을 비난했고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레피스에게는 여전히 10년형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에밀 졸라는 또 펜을 들어서요, 이 사건의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프랑스 대사관 앞에는 이 재판에 항의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언론도 드레피스가 범죄자가 아닌 참모본부가 범인이라고 하죠. 결국 에밀 루베 대통령은 드레피스를 특별 사면하게 됩니다. 드레피스는 자신이 죄가 없다면서도 사면을 받아들이죠. 그동안 진실을 위해 싸운 사람들은 실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감옥에 5년이나 있었던 드레피스는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감옥에 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1903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1906년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건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차별과 의심이 만든 역사입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범인이 된 피해자, 그의 직업과 혈통만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참모본부가 그 예시죠. 하지만 드레피스가 범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과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 덕분에 프랑스는 혁명의 정신과 민족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2026년인 현재 이 역사는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은 언젠간 또다시 일어날 수 있고 불공평한 재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드레피스 사건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자, 끝나기 전에 뒷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드레피스는 무죄 선고를 받은 지 열흘 만에 군대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하를 열어주었고 드레피스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2번이나 참가하였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병으로 고생하다 1935년 7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독일의 무사관 슈바르츠 코페는 죄 없이 고생하는 드레피스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충성을 위해 못 본 척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917년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프랑스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봐라 프랑스 사람들아, 드레피스는 죄가 없다. 모두가 거짓말이고
오략이다. 그 사람에게는 찍을 만한 잘못도 없다고 말이죠.